안녕하세요. 냉장고를 열면 늘 있을 것 같은 이름, 바로 코카콜라. 오늘은 이 친숙한 거인이 요즘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정말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브랜드죠. 맞아요. 최근 한 달 새 주가가 7% 넘게 껑충 뛰었어요. 오, 특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임이 좋았는데 이게 정말 코카콜라의 저력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탄산 거품 같은 걸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코카콜라의 3분기 성적표를 구석구석 살피고요. 그 유명한 배당금, 이거 여전히 믿을 만한 건지, 또 지금 가격이 투자하기에 괜찮은 건지, 그리고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은 없는지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는 겁니다. 특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 배당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할 만한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실 거예요. 자, 그럼 코카콜라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가보시죠. 먼저 가장 최근 소식이죠. 3분기 실적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숫자는 꽤 괜찮아 보여요. 매출이 약 215억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5% 늘었고요. 네, 5%면 견조한 성장세죠. 그리고 인수합병 같은 특이사항 떼고 순수하게 사업으로만 본 유기적 매출은 6%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일회성 요인 빼고 주식 하나당 실제 얼마 벌었나 보여주는 지표죠. 넌갭 기준으로 0.82달러, 이것도 6% 증가했어요. 네, 매출과 이익 모두 성장세를 보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들 있잖아요. 매출 한 12,4억 1천만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 0.78달러. 이걸 모두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 기대보다 잘했다는 거니까요. 한마디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을 낸 거죠. 네, 숫자만 보면 박수 칠만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지점? 아니 어쩌면 좀 불안한 지점일 수도 있는 게 숨어 있어요. 오, 어떤 건가요? 유기적 매출이 6%나 늘었는데 이게 콜라를 더 많이 팔아서 늘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실제 코카콜라 원액 판매량은요, 작년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제자리 걸음이었죠. 전체 음료 판매량, 이걸 케이스 볼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고작 1% 늘어나는데 그쳤고요. 잠깐만요. 그럼 판매량은 거의 그대로인데 매출이 6%나 늘었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답은 간단해요. 가격을 올리고 또 상대적으로 비싼 제품 라인업을 더 많이 판 거죠. 이걸 업계에서는 가격 믹스, 프라이스 믹스 개선이라고 부릅니다. 가격 인상과 제품 믹스 개선. 그럼 콜라는 예전만큼 팔리지 않는데도 가격을 올려서 매출 성장을 만들었다는 거군요. 와,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소비자들이 코카콜라 가격 인상을 군말 없이 받아들였다는 뜻이네요? 이야, 대단한 브랜드 파워인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코카콜라라는 이름값, 그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가 있으니까 가능한 전략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어요. 아킬레스건이요? 네. 언제까지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용인할 수 있을까요? 판매량 자체가 늘지 않는다는 건 장기적으로 분명 부담스러운 신호거든요. 계속 가격만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군요. 이 브랜드 파워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이익률이 개선된 건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넌GAAP 영업마진이 31.9%, 작년 3분기 30.7%보다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마진 개선은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특히 주목할 점은 비용은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브랜드 유지를 위한 마케팅 투자는 오히려 늘렸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요? 보통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 거죠. 쉽지 않은 일인데 해냈다는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동시에 외식은 더 자주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제임스 퀸시 CEO의 발언과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때 전반적인 환경이 여전히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네, 어렵다고 인정을 했군요. 네. 그러면서도 올해 전체 유기적 매출 성장률 전망치 5에서 6% 정도 되는데 이걸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준 셈이네요.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역시 코카콜라다 이런 반응하고 근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교차했을 겁니다. 어려운 환경을 인정하면서도 가이던스를 유지했다는 건 분명 코카콜라 사업 모델의 어떤 방어적인 성격 그리고 가격 결정력을 믿는다는 뜻이죠. 아하. 주가 상승에는
이런 자신감이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판매량 정체, 이거는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성장 동력에 대한 고민은 계속 안고 가야 하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코카콜라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 바로 배당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가 정말 매력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네, 배당주로서 코카콜라의 매력은 상당하죠. 코카콜라는 무려 63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 63년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63년. 대단합니다. 지난 2월에도 분기 배당금을 주당 0.51달러로 올렸어요. 그럼 1년이면 주당 2.04달러를 배당으로 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꾸준히 증가해왔죠? 지금 주가를 기준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이 대략 3%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미국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1.2% 남짓이니까 와, 거의 2.5배에 달하는 꽤 쏠쏠한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S&P 500 평균보다 훨씬 높죠. 경쟁사인 펩시코 같은 회사랑 비교해도 매력적인 수준이고요. 코카콜라가 1년에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돈이 무려 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1조 원이 넘습니다. 85억 달러. 이야,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여기서 당신이 당연히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겠죠? 그래서 이 배당금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야? 안전한 거야? 네, 바로 그겁니다. 63년 기록도 대단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 요즘처럼 원가 부담도 크고 경쟁도 치열한데 계속 이렇게 배당금을 늘려가다 보면 정작 회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닐지 그런 걱정도 들거든요.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 답의 열쇠는 잉여 현금 흐름, Free Cash Flow에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건 기업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요.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사는 데 쓴 돈. 이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그걸 빼고 남은 돈이에요. 정말로 회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로운 현금을 말합니다. 배당금도 바로 이 돈에서 나가는 거죠. 아하, 실제 쓸 수 있는 현금 여유분이군요. 맞습니다. 코카콜라 경영진은 올해 인수 관련 비용 같은 일회성 요인을 빼고도 최소 98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8억 달러요? 네. 자, 계산해 볼까요? 연간 배당금 총액이 아까 85억 달러라고 하셨죠? 네, 85억 달러요. 그런데 예상 잉여 현금 흐름은 98억 달러 이상입니다. 와, 그럼 배당금을 다 주고도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8천억 원이나 남는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이 정도면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남는 돈으로 부채를 갚거나 자사주를 사들여서 주주 가치를 더 높이거나 혹은 미래를 위한 신규 투자에 활용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야. 배당금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이익만 볼 게 아니라 이 잉여 현금 흐름을 꼭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코카콜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배당 지속 가능성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야, 잉여 현금 흐름이 이렇게 탄탄하다니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놓이는 소식이네요. 63년 연속 인상이라는 기록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마치 뭐랄까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느낌인데요. 하하,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표현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요. 코카콜라의 강력한 브랜드와 글로벌 유통망이 꾸준히 현금을 창출하는 능력은 정말 대단하죠. 네. 하지만 그 샘물이 계속 활활 넘치려면 결국엔 판매량 증가라는 근본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그 점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군요. 자, 그럼 실적도 받고 배당의 안정성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지금 코카콜라 주가는 어떤 수준일까요? 최근에 꽤 올랐는데 혹시 상투를 잡는 건 아닐까 걱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매력적인 걸까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죠. 밸류에이션 문제.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을 한번 따져보죠. 코카콜라 경영진이 내놓은 2025년 예상 주당 순이익 넌갭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요. 미래 이익 대비 현재 주가가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포워드 P가 약 25배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5배 미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코카콜라처럼 한 자릿수 중반 정도의 꾸준한 유기적 성장을 보이고
또 수십 년간 배당을 늘려온 대표적인 필수 소비재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 PE는 합리적인, reasonable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다. 그 말은 아주 싸지도 않지만 거품이라고 할 정도로 비싸지도 않다.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막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안정성이 높은 기업에 붙는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반영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지만이 등장합니다. 네, 어떤 거죠? 바로 위험 요인이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아, 위험 요인. 그렇죠.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시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판매량 정체입니다. 원액 판매량은 제자리 걸음이고 전체 판매량 증가율도 미미하죠. 네,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결국 성장을 위해서 가격 인상과 고가 제품 판매에 점점 더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 인상 카드가 글쎄요. 계속 먹힐까요? 요즘같이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기도 좀 불안한데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코카콜라의 가격 인상을 받아줄지 슬슬 저항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코카콜라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가격 인상을 가능하게 했지만 이게 영원할 수는 없어요.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더 싸고 괜찮은 대체 음료들이 등장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각국 정부의 설탕세 도입 같은 규제 움직임도 잠재적인 변수고요. 즉, 현재의 성공 방정식인 가격 인상 카드가 미래에도 계속 유효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긍정적인 면은 분명해요.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 개선된 이익률, 그리고 무엇보다 잉여 현금 흐름에 기반한 탄탄하고 매력적인 배당. 이건 확실히 장점이죠. 네, 장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판매량 정체와 가격 인상에 대한 높은 의존도라는 불안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코카콜라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견고하고 훌륭한 기업입니다.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주주들에게 꾸준히 현금을 돌려주는 모범생이죠. 네, 모범생이란 표현이 딱 맞네요. 하지만 최근 주가 상승 이후에 단기적으로 엄청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량 증가 없이 가격 인상만으로 성장을 이끄는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께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낮으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더해줄 방어주를 찾고 있다면 코카콜라는 여전히 고려해볼 만한 합리적인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카콜라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네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시죠. 첫째, 코카콜라의 3분기 실적은 표면적으로는 좋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판매량 증가보다는 가격 인상과 고가 제품 판매 덕분이었다는 점. 이게 코카콜라의 힘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쵸? 네, 종합합니다. 강점이자 약점이죠. 둘째, 63년 연속 배당금 인상이라는 놀라운 역사는 튼튼한 잉여 현금 흐름 덕분에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 3% 수준의 배당 수익률은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분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겠고요. 배당의 안정성은 확실히 돋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가는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아주 싼 것도 아닌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 다만 미래 성장을 계속 가격 인상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자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포인트라는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오늘 코카콜라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한 기업의 브랜드 파워와 가격 결정력이 실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주가에 반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불안정할 때는 이런 힘이 더욱 중요해지죠. 네, 그렇죠. 질문인데요. 이런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비교해보면 오늘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브랜드 가치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코카콜라 한 캔을 마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브랜드와 가격,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카콜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을 채워줄 흥미롭고 알찬 정보들을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딥 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